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왔습니다. 가장 핫한 핫 크립토. 오늘은 과연 무슨 소식을 들고 왔을지. 저는 조인디 고란 기자고요. 조인디.io 유튜브에서 조인디 검색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넥스트머니 저자 이용재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핫한 소식은 이거 너무 핫해가지고 거의 뭐 크립토 관련된 매체를 다 덮은 것 같은데 바로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 저 리브라 뜻이 천칭인 줄 처음 알았어요. 저도 지금 알았어요. 네. 그 리브라 원래 네. 제가 알기로는 글로벌 코인으로 했다고 FT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럼 FT가 오버한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이름 오보라기보다는 그냥 성격을 좀 얘기했던 것 같고 뭐 좀 이게 또 개발 단계부터 크게 네네. 붙여졌다라고 했으니 뭐 정식적인 명칭까지 공개는 안 한 것 같은 그래서 느낌. 약간 네. 글로벌 코인 이름 구리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리브라 훨씬 더 멋지고요. 자, 그래서 리브라에 대해서 뭐 많이들 설명을 들었겠지만 우리 이용재 작가님은 핵심만 뽑아서 중요한 것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좀 더 크립토 핫 크립토계에서 다뤘던 그 배경들 있죠. 페이스북은 왜 암호화폐를 네. 발행하려고 하느냐. 그 영상 보시고 이제 이걸 보시면 더 좋을 텐데 일단 그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개인 데이터 오남용을 통해서 다양한 정치적 사건에 쓸데없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네. 너무 큰 거기에 대한 맹비난을 받았고 존폐 얘기까지 갔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글로벌에 뒤흔드는 프로젝트를 그렇죠. 빵 하고 런칭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있어서는 적합하게 큰 그림을 지난번에 저희가 짚어봤었죠. 그래서 투명성 제고, 그러니까 투명성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위기였고 그걸 제고함과 동시에 얘네의 숙명인 이커머스까지 하고 싶다. 네. 근데 정작 나온 걸 보면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기관 역할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더 큰 그림을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으로 리브라 프로젝트가 이제 베일을 벗었고 과연 네.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누가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일단 그 리브라 코인 네. 자체는 스테이블이니까 네. 이걸 뭐 마켓에서 산다고 해도 가격이 오르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브라 그 프로젝트 수익 구조를 보면은 백서를 기반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가장 명확한 게 송금 수수료. 송금 수수료. 이건 백서에서 명확히 기재가 됐었고 저희가 뭐 많이 쓰는 스위프트나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스위프트에 싸겠죠? 비해서 훨씬 저렴한 송금 수수료를 명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결제 수수료가 있을 겁니다. 그 네. 리브라 생태계에 대해서 리브라가 돌면서 이런 각종 결제 활동에서 수수료가 발생할 거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게 그 리브라 인베스트먼트 토큰이 있죠. 그 네. 초기 그러니까 노드 운영권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초기에 디파짓으로 맡기는 리저브 그거 맡기면 이제 리브라 인베스트먼트 토큰을 받는데 네. 이제 이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투자 토큰이죠.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배당을 주겠다는 건가요? 네, 배당은 그러니까 이 투자 토큰이라는 이 투자 토큰은 그러니까 증권 속성으로 갖고 있는 증권형 토큰들에 투자하는 토큰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향후에 이런 인베스트먼트 토큰이 이제 장기적으로 펀드 시장에 대체할 거다. 이제 피델리티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 아까 노드를 운영했을 때 뭐 수수료나 이런 거를 네. 그 들어왔던 파트너사들이 나눠 갖는 그쵸. 거고 그 나눠 갖는 거가 쉽게 말하면 그 토큰에다가 뭔가 이렇게 뭐 배당을 해주는 식으로 나눠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브라 리저브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는데 그게 토큰화된 게 이제 LIT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토큰의 프로토타입 격을 이제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이제 제시를 한 거죠. 보여준 거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말로 말씀드렸던 거를. 근데 재밌는 게 이 리브라 리저브가 이제 운용이 되는데 선진국들의 국채, 단기 국채나 그다음에 그 하드 커런시들 네네. 위안은 네. 없고 달러, 파운드와 그다음에 유로와 엔화 이렇게 네 가지. 아쉽다. 원화가 들어갔어요. 예. 원화.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네 가지인데요. 이게 이제 운용이 되는 거죠. 가치 변동이 있을 거고 또 채권에 이자가 있을 텐데 이제 이자를 배당으로 받죠 노드들이. 네. 재밌는 게 현재 노드가 100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하나 들어갈 때마다 100억이라고 치면 네. 지금 현재가 28개인가요? 네, 그 정도 들어가 있는데 1조가 모이는 거잖아요. 1조. 네. 1조가 모이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워낙 그 저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1%로 잡아요. 그러면 이제 각 그 노드 운영사들이 1%씩 가져가는 거죠. 네네.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해서 1조 원어치의 리브라를 뿌렸어요. 근데 이제 이 리브라가 되게 많이 쓰여. 뭐 우버에서도 쓰이고, 뭐 페이스북에서도 쓰이고, 막 다 쓰여. 네.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걸 그걸 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네. 왜냐면 그런 기업들이 리브라를 쓰면 뭐 혜택을 그렇죠. 줄 거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설을 세워보는 거죠. 이거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이제 기사에 나왔던 건데
현재 17억 명의 은행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10씩 리브라를 환전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유저 24억 명이 뭐 잘 될지 모르겠지만 $50만 바꿔볼까? 그래서 바꾼 거야. 그럼 이제 그게 전부 다 리브라 리저브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얼마요? 이제 138빌리언, 138조 정도가 되거든요. 네. 여기서 1%면은 이제 엄청난 양이죠. 네네. 근데 재밌는 건 초기에 노드로 들어왔던 100개의 노드들은 초기 투자금이 100억이었단 말이죠. 네네. 그럼 수익률이 엄청나게 초기 투자금 대비해서 엄청난 수익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매년 이거는 복리 효과, 컴파운드 효과가 매년 가는 거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겠죠. 런칭만 된다면. 네. 그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이제 리브라 코인의 활용에 대한 독점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리브라 파운데이션에 들어있는 회사들은 네네. 리브라 코인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네.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보다폰이라는 통신사를 활용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여행에 가서 우버를 타고 그다음에 부킹닷컴에서 그 호텔에 예약을 하고 그 마스터카드 결제만 해서 결제를 해요. 무섭다. 그러면 완벽히 리브라 파운데이션, 리브라 이코시스템 내에서 돌아간 거거든요. 좀 연계된 서비스를 하게 될 경우에 이게 많아지면 이 회사들은 더욱더 그렇죠. 이익이 많아질 거고 그 이익이 많아진 그 이익 증가분을 다시 또 여기에 쏟아붓는 겁니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점점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래서 바로 이게 국가에서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 중앙은행들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독점권을 그 정부가 갖고 있던 화폐 발행이라는 독점권을 리브라 갖고 가면서 오히려 더 큰 생태계를 만들어가지고 정부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약간 다른 의견이에요. 왜냐면 물론 달러 패권에 강하다? 그러니까 달러 위협하는 거는 뭐 비트코인밖에 없다라는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각 특정 법정화폐가 무너지면 바로 반사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올라가거든요. 프리미엄이. 그때 홍콩 시위할 때도 재밌는 게 올라갔어요. 그 올라갔고 이 홍콩 시민들이 그 옥토퍼스 카드, 교통카드를 안 썼어요. 당시 그 기간 동안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잘 안 써요. 왜냐? 내가 이 옥토퍼스 카드를 쓰면은 내 동선이 추적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버시가 그만큼 프라이버시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페이스북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런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그냥 정부한테 던져 쓰기는 없을 거고 분명히 뭔가 큰 그림을 그려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페드한테 특히나 제롬 파월한테 분명히 이제 반응은 야 이걸 미쳤냐 너네 왜 하냐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제 그 밑에 이걸 한번 봐봐라라고 했을 건데 제가 추측하는 거는 일단은 지금 리브라는 리저브가 있어요. 리브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리저브도 커져요. 거기에 가장 많이 담길 게 달러거든요. 리브라 코인이 많이 쓰면 쓸수록 오히려 달러로 유입하는 게 아니라 달러 속은 달러지만 리브라 껍데기를 쓰면 이 달러가 더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페드나 이제 페이스북이 어떤 딜을 했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면 이제 달러는 그냥 기존대로 국가 간의 무역, 정산, 그다음에 원유, 뭐 석유 결제 이런 큰 굵직굵직한 거를 가되 리브라는 글로벌 소매, 그다음에 저기 금융 취약국에서의 그런 다양한 활용. 오히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달러의 활용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그림으로 페이스북이 설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제롬 파월이 면밀히 검토를 하지만 디지털 통화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장애물 든다고 생각 안 한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거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달에 있을 뭐 다양한 청문회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무난하게 물론 잡음 노이즈는 있겠지만 런칭을 못하진 않을 거다. 두 번째 이 소식을 꼭 전해야 되는데요. 그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UDC라고 하는데 2019 행사가 확정이 됐죠. 국내 최대 블록체인 컨퍼런스죠. 여기는 약간 그 이번에는 프루프 오브 디벨로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 개발자들을 위한 컨퍼런스인데 뭐 지난해에는 어디서 열렸죠? 지난해는 제주도에서 열렸고 1,600명 정도가 참가를 했었고요. 210개 이상의 기업들, 되게 다양한 연사들이 나와서 좋은 내용 많이 줬었죠. 지금 올해 주제는 프루프 오브 서비스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검증은 끝났고 하면 좋은데 이제 이걸 어떤 서비스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업비트가 이제 가장 현안을 들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해는 그 프루프 오브 디벨로퍼에게 개발자 컨퍼런스기 때문에 일단 개발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런 기술이 있다, 우리는 개발을 하고 있다 이거였죠. 이번에는 그걸로 서비스 이렇게 서비스 하겠다. 소위 말하는 뉴스케이스 좀 빨리 내놔라 뭐 이런 거죠. 가장 궁금한 누가 왔나요?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네. 많이 오세요. 그래서 리먼데이드라는 그 헤더라 해시그래프 개발자, 이 네. 공동 창업자 또 오고요. 그다음에 뭐 일본의 유명한 그 쿠오인, 그다음에 리퀴드 거래소의 창업자 마이크 카야모리도 오고요. 그다음에 또 유명한 분이 카카오 CTO 신정환 부사장님 네. 또 오시고, 그다음에 뭐 또 샘슨 모우라고 블록스트림 이분, 최고 보안 책임자. 그 뭐 이벤트가 있는 것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블록체인 서비스 전시도 하고요. 네. 그다음 뭐 그 D앱을 만들어보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해커톤도 열리고. 해커톤도 열리고.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가 있죠? 예, 주목해야 될 게 이제 개발자들의 세미나긴 하지만 네. 또 블록체인은 또 모두의 기술이니까 맞아요. 관심 있는 비개발자분들 네, 혹은 네.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일반인들까지도 이제 아우를 수 있는 블록체인 무료 강좌가 네, 사전에 네. 열립니다. 그래서 8월 6일, 13일, 20일 매주 네. 화요일마다 열리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네, 서울대 노상규 교수님과요. 그리고 부의 명저 넥스머니의 공동 저자 네. 저와 이용재 작가가 나와서요. 좀 이해하기 쉽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세요. 지금 22일부터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한다고 하니까요. 빨리 이게 네. 오픈되면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일부터 오픈되니까요. 네네. 바로 신청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핫한 소식 다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 핫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란 비트코인 반감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9월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미국이 처한 대책은 뭐냐? 연방준비제도가 돈을 찍어내는 것, 법정화폐를 마구마구 발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법정화폐의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화폐죠. 그렇기 때문에 마구 찍어낼 수 없도록 총 발행량을 2,100만 개로 제한했습니다. 블록을 하나 캘 때마다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주는데요. 4년마다 그 보상량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블록 한 개를 캐면 12.5개의 비트코인을 얻을 수가 있고요. 2020년 6월경에는 6.25개밖에 얻지 못합니다. 2020년 5월에서 6월경에 바로 이 반감기가 찾아오는데요. 반감기 1년 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역사적 흐름을 보였습니다.